부모 없는 애라 가정교육이 엉망이네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하이톤의 날카롭고 오만한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 했지요. 울먹이는 손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끌어안으며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40년간 굳건히 쌓아 올린 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정교육이 무엇인지 저 오만한 사람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정확히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한숙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서연이 할머니라고 부르지요. 낡은 빌라 2층, 볕이 잘 들지 않는 작은 집에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손녀딸 서연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늙은이의 잠은 얕아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삐걱거리는 관절을 펴고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입니다. 곤히 잠든 서연이의 얼굴. 그 평온한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제 심장도 제 박자를 찾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났어? 부스스 눈을 비비며 나오는 서연이를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옵니다. 10년 전 그날 비 내리던 고속도로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덤프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아이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를 보며 저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지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아니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키우겠노라고. 할머니, 나 오늘 교복 찾으러 가는 날인 거 알지? 알지, 알고 말고. 우리 강아지 중학생 되는 날인데 할미가 잊어버릴까봐. 갓 지은 따뜻한 밥에 콩나물국을 말아먹이는 제 손길이 분주합니다. 시장통에서 산 5,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있지만 서연이는 불평 한마디 없는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서연이 몰래 서재라 부르는 작은 방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요. 김비서 연결해. 서연이가 학교에 가고 난 뒤 저는 낡은 폴더폰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 듭니다. 목소리의 톤부터 달라집니다. 굽은 허리는 꼿꼿하게 펴지고 눈빛은 매섭게 변하지요. 네, 회장님. 연암 장학재단 1분기 이사회 안건 보고 드립니다. 수화기 넘어 김 비서의 목소리가 깍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연암 장학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장학회를 40년 만에 굴지의 재단으로 키워낸 것이 바로 접니다. 제 손을 거쳐간 장학생만 수천 명, 기부한 학교 건물만 수십 채지요. 하지만 저는 철저히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 그리고 어린 상속녀인 서연이를 노리는 위험한 시선들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길 때까지 저는 그저 못 배운 시장통 할머니로 남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할 장학생 명단 꼼꼼히 체크하게. 성적보다는 인성이야.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고 부자라고 거만하지 않은 아이들 위주로 뽑아.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다시 낡은 몸빼바지를 입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다시금 초라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이 좋습니다. 적어도 서연이 앞에서는 돈 냄새가 아닌 밥 냄새 나는 할머니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할머니, 나 배정통지서 나왔어.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이가 흔드는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배정학교 연암중학교. 바로 제가 설립하고 제 재단이 운영하는 그 학교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 다닌다는 그 귀족 학교에 서연이가 배정된 것입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학교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으니까요. 겉으로는 명문이지만 그 속은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재력 다툼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와, 우리 서연이 좋겠네. 거기 교복도 예쁘다던데. 응. 근데 할머니 거기 애들 되게 부자래. 나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서연이의 말에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바닥 온기가 아이에게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걱정 마라.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돈 자랑하러 가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누가 감히 무시를 해? 하지만 그 말은 저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과도 같았습니다. 입학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교복을 입은 서연이는 눈부시게 예뻤습니다. 제 아들을 쏙 빼닮은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써야 한대. 서연이가 내민 것은 가정환경 조사서였습니다. 보호자 성명란, 부모님 여부를 묻는 칸. 저는 잠시 펜을 쥐고 망설였습니다. 부사망, 모사망. 이 두 단어를 적어내려가는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떨렸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조모 한숙자, 직업 무직, 연암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적었다면 서연이의 학교 생활은 탄탄대로였겠지요. 교장부터 담임까지 굽신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직이라고 적었습니다. 제 손녀가 배경이 아닌 아이 그 자체로 평가받기를 원했으니까요. 그것이 제 오만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할머니. 새 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서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소금이라도 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첫 등교를 마치고 돌아온 서연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아, 학교 재미있었어? 담임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고. 제 물음에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응, 그냥 좀 예쁘장하게 생기셨는데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할머니, 선생님이 나보고 상담 좀 하고 싶으시대. 할머니 모시고 오라는데? 상담?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보통 학부모 상담은 학기 초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법인데 입학 첫날부터 호출이라니요. 응. 내 보호자 카드 보시더니 화려한 네일아트 한 손가락으로 종이를 톡톡 치면서 할머니랑 둘이 사니? 하고 물어보셨어. 그렇다고 하니까 위아래로 훑어보시던데.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짧은 묘사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평생 장사판과 사업판에서 굴러먹으며 가장 경계해왔던 부류의 냄새. 거치장에 목숨 걸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속물들의 냄새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잠든 방 문턱에 앉아 낡은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김비서에게 전화해 담임이 어떤 여자인지 뒷조사를 시킬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걸린 최고급 실크 정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회에 갈 때나 입는 갑옷 같은 옷들입니다. 저는 잠시 그 옷들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즐겨 입던 무릎 나온 면바지와 낡은 카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나는 서연이 할머니로 가는 거야. 이사장 한숙자가 아니라. 그 선택이 불러올 파장을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언덕길,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교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머, 말도 마세요. 이번 반 배정 완전 꽝이라니까? 우리 반에 고아 하나, 조선가정 하나, 아유, 내 팔자야. 이번 시즌 샤넬백은 물 건너갔네, 진짜. 익숙한 목소리. 아니, 정확히는 어제 서연이가 묘사했던 그 말투였습니다. 교무실 안의 여자 목소리는 앙칼지고 경박했습니다. 저는 교무실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쇠 문고리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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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한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낡은 경첩 소리와 함께 교무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화려한 블라우스에 짙은 화장을 한 여교사 김미주 담임의 시선이 제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더군요. 그 눈빛에 서린 명백한 경멸. 그 찰나의 정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 누구세요? 김미주 선생은 쥐고 있던 핸드폰을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못 배달된 싸구려 택배 상자를 보는 듯한 귀찮음과 짜증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서연이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뵙자고 해서. 제가 허리를 굽히며 들어가자 그녀는 그제야 아하며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서연이 할머님? 앉으세요. 청소하러 오신 아주머니인 줄 알았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를 턱 하고 발로 밀어주더군요. 그 무례한 태도에 제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지만 저는 짐짓 모르는 척 어수룩한 표정으로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여기서 제 성질대로 했다가는 우리 서연이가 인질이 될 테니까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나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지. 제 물음에 김 선생은 화려한 젤 네일을 한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 아시다시피 수준 있는 아이들이 와요. 서연이처럼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적응하기 쉽지 않죠. 게다가 부모님 케어도 못 받는 상황이고 요즘 애들이 좀 영악해야 말이죠. 부모님 케어.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부모 없는 게 죄도 아닌데 이 여자는 그것을 마치 큰 결격 사유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원어민 프리미엄 영어반이랑 창의 수학 심화반 신청하세요. 이거 안 하면 서연이 1학기 내내 친구들 대화에 끼지도 못할 거예요. 교재비까지 합쳐서 분기에 300만 원 정도인데 할머님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손녀 기죽이기 싫으시다면서요. 300만 원. 제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당장이라도 수표를 꺼내 그 오만한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이 나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할머니여야 했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서연이가 겪을 혼란과 위험이 더 클 테니까요. 선생님, 저희 형편에 그건 좀 너무 큰 돈이라서요. 그냥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서연이가 머리는 참 좋은 아이인데.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김 선생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혀를 차더군요. 역시나. 머리 좋으면 뭐해요? 서포트가 안 되는데. 그녀는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고는 서류철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할머님. 돈이 곧 부모 노릇하는 세상이에요. 돈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애가 학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정 안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대신 서연이가 학교에서 걷더라도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저는 기회를 드렸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가보라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교무실을 나오는 제 등 뒤로 다시금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동료 교사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휴, 시간 낭비했어. 김 사장님네 어머니 오실 시간인데 격 떨어지게 정말 냄새 배겠네. 페브리즈 좀 뿌려야겠다. 칙칙. 스프레이 뿌리는 소리가 제 등 뒤에 꽂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제 손녀가 앞으로 겪어야 할 모멸감이 더 아프게 다가왔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연이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잘제잘 떠들던 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탁에서도 멍하니 밥알만 새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서연아, 학교에서 별일 없지? 선생님은 잘해주시고? 저녁 밥상머리에서 조심스레 물으면 서연이는 밥 공기에 코를 박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미 눈을 속일 수는 없지요. 아이의 젓가락질이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 작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외로움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서연이네 반 친구 엄마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네 애도 얘기했어? 담임이 서연인가 걔 완전 투명 인간 취급한다며? 말도 마. 수업 시간에 발표도 안 시킨대. 걔가 손을 들어도 그냥 쓱 보고 지나간다더라. 냄새난다고 짝꿍도 안 만들어주고 맨 뒷자리에 혼자 앉혔다며? 청소도구함 바로 옆자리에. 어머 세상에. 하긴 담임이 명품 밝히기로 유명하잖아. 돈 안 되는 애한테 시간 쓰기 싫다 이거지. 우리 애한테도 저번에 그러더라. 어머님, 가방이 샤넬이네요? 역시 센스가 남다르셔 하면서 아주 찰싹 달라붙는데 소름 돋았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귀한 손녀가 교실 구석 청소도구 앞 옆에 처박혀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니. 냄새가 난다니. 매일 아침 손빨래에서 다림질까지 한 깨끗한 옷을 입혀보내는데 그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당장 학교로 달려가 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그 여우 같은 선생은 오해다, 훈육이었다 하며 딱 잡아뗄 게 분명했으니까요. 더 완벽한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까진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서연아, 너 꼴이 왜 이래? 싸웠어? 넘어진 거야? 놀란 가슴으로 달려가 아이를 살피는데 서연이가 제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 제 손을 잡고 부비던 살가운 아이였는데 할머니 우린 왜 이렇게 가난해? 아이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원망이 저를 핥히었습니다. 오늘 급식 당번이었는데 선생님이 나만 시켰어. 다른 애들은 학원 가야 한다고 보내주고 김 사장님 딸은 손 다친다고 빼주고 나보고는 서연이는 학원도 안 다니니까 시간 많지? 하면서 혼자 다 치우라고 했어.
무거운 식판 나르다가 넘어졌는데 애들이 다 나보고 킥킥대고 웃는데 선생님은 와보지도 않았어. 나만 거지 같았단 말이야. 와르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가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시장통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서름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문 앞에 주저앉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현관에 팽개친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알림장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겨진 가정통신문 한 장이 보였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 및 면담 안내. 그리고 그 종이 뒷면에 서연이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낙서가 보였습니다. 꾹꾹 눌러 쓴 자국이 종이를 찢을 듯 깊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나도 부자였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나 안 미워하게. 할머니한테 미안한데 학교 가기 싫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폭력이었고 살인이었습니다. 어린 영혼을 짓밟는 잔인한 살인. 그날 밤 서연이가 지쳐 잠든 후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속이 타들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말라버린 눈에서는 도끼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서연이의 스마트폰이 징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 시간에 담임이?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아이의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 미리 보기. 서연아, 내일 참관 수업 때 할머니 오시지 말라고 해라. 다른 어머님들 오시는데 분위기 흐려지니까. 그리고 너 냄새나는 거 애들이 싫어하니까 내일은 좀 씻고 오고. 알겠니?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성이라는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여자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감히 내 손녀에게 할머니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를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굳게 닫혀있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제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시장 바닥을 평정하고 지금의 재단을 일궈낸 철의 여인 한숙자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오지 말라고? 냄새가 난다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미소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아니, 갈 거야. 가서 보여줘야지. 내가 말한 그 분위기라는 게 어떻게 박살나는지. 그리고 진짜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누구인지. 저는 달력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일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비단옷도 번쩍이는 보석 반지도 모두 사양했습니다. 대신 가장 낡고 색이 바랜 회색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보풀이 잔뜩 일어난 놈으로 말입니다. 제 손녀 서연이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가난이라는 낙인. 제가 그 낙인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그 현장을 목격해야만 저들을 단죄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진짜 오게?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침 밥상머리에서 서연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불안해 보이던지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서연아, 할미가 창피해?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할머니 오면 싫어할까봐, 나 또 혼날까봐. 아이는 제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14살짜리 아이가 어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걱정 마. 할미가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있다가 올게. 우리 서연이 공부 얼마나 잘하나 구경만 하고 올게.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있겠다니요. 아니요. 저는 오늘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그 교실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인지를요. 학교 복도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엄마들의 향수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교실 뒷문, 학부모들이 서 있는 공간에 제가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 뭐야? 청소하시는 분인가? 아니, 냄새가 좀 노인네 냄새 같은 게 나는데? 명품 백을 든 젊은 엄마들이 코를 막으며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습니다. 그 수군거림, 경멸 어린 시선들,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시선들이 제 살가죽을 태우는 불인두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선 김미주 담임.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기어이 왔네, 저 노인네. 그녀의 눈빛은 명백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주 선생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높고 상냥했습니다. 적어도 돈 많은 집 아이들에게는 말이지요. 자, 이 문제는 누가 풀어볼까? 어머, 우리 예진이. 아유, 예진이는 학원에서 미리 배워서 너무 잘하겠다. 나와서 한번 풀어볼래? 교단 앞자리에 앉은 머리에 리본을 단 아이가 의기양양하게 나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김 사장 내 딸 예진이었습니다. 선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역시 예진이야. 어머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 아이가 빛이 나네요. 빛이 나. 뒤에 서 있던 예진이 엄마가 으쓱하며 주변 엄마들에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 역겨운 풍경 속에서 제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했습니다. 교실 맨 뒤 구석, 청소도구함 바로 옆자리. 거기에 제 손녀 서연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서연이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정답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요, 선생님, 저도 알 것 같은데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주 선생은 서연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시선이 서연이에게 닿자마자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획 돌려버리더군요. 자, 다른 친구 없니? 우리 반에 똑똑한 친구가 예진이밖에 없나? 서연이의 손이 민망하게 허공을 맴돌다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풍경이 흐릿해지며 제 머릿속에서 40년 전의 기억이 흑백 필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비린내 진동하던 자갈치 시장 바닥. 젊은 날의 저는 갓난쟁이 아들을 포대기에 업고 생선 좌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진 기술이라곤 생선 배 따는 것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줌에, 생선 냄새 나니까 저리 좀 가요. 손님 다 떨어지게. 아이고, 애새끼가 울어제끼는데 장사가 되겠나? 재수옴 붙었네, 진짜. 시장 상인들의 텃세, 손님들의 멸시. 한겨울 찬물에 손이 트다 못해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칭얼거리는 내 새끼 분유값 벌어야 했으니까요. 버스에 타면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구석진 자리로 쫓겨나기 일쑤였지요. 그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었습니다. 내 새끼는 절대 이런 서름 안 당하게 하겠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본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생선 대가리를 주워다 국을 끓여 먹으면서도 아들에게는 따뜻한 고기 반찬을 먹였습니다. 내 손에서 비린내가 지워지지 않아도 아들의 옷에서는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는데 허망하게 먼저 보내고 이제 남은 건 저 핏덩이 같은 손녀 하나뿐인데 지금 저 교실 구석에서 제 손녀가 40년 전에 저처럼 앉아 있습니다. 냄새난다고, 돈 없다고, 부모 없다고 세상의 구석으로 내몰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제 40년의 세월이 그 피땀 흘린 노력이 고작 저 얄팍한 선생의 혀 놀림 한 번에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해서였습니다. 할미가 멍청해서, 할미가 못나서 내 귀한 새끼가 저런 꼴을 당하게 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어머님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상담하실 분들은 순서대로 교무실로 오세요. 김미주 선생은 학부모들에게 영업용 미소를 날리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수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거친 손등으로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필요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값을 치르게 해줄 시간입니다. 저는 서연이가 보지 못하게 얼른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배를 가르던 그 젊은 날의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주 그래, 상담 오라고 했지?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받아온 상담 안내문이었습니다. 상담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시간처럼 더디게 흘렀습니다. 복도 바닥은 어찌나 반질반질한지 낡은 제 운동화가 비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힐끔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진한 눈망울 속에 담긴 호기심조차 오늘따라 왜 그리 날카롭게 느껴지던지요. 상담실 안에서는 간간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교무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이곳이 학교가 아니라 마치 고급 사교 클럽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이 스카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지난번 유럽 여행 갔다가 면세점에서 선생님 생각나서 하나 샀는데 역시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네요. 호호. 아유, 예진 어머님도 참. 이런 귀한 걸 제가 예진이 더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예진이 영어 에세이가 아주 훌륭하던데 교내 대회 한번 내보내시죠? 역겨웠습니다. 교육 현장이 아니라 뇌물이 오가는 뒷거래 장터 같았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엄마의 쇼핑백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곳. 이곳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단의 학교라니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 사장네 부인 예진이 엄마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문밖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할머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아까 청소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살짝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요. 아, 저기, 서연이 상담 때문에. 네, 서연이요? 아, 그게요? 그녀는 알만하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할머니, 선생님, 지금 좀 피곤하실 텐데 눈치껏 좀 짧게 하고 나오세요. 괜히 선생님 기분 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훈계하듯 툭 내뱉고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주먹 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습니다. 다음, 한서연 학부모님 들어오세요. 김미주 선생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꾀꼬리 같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귀찮음과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난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 안은 서늘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교실에서 불려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 옆에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선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마우스 휠을 굴리는 소리만 딸깍, 딸깍,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까 예진이 엄마가 주고 간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보란 듯이 마치 훈장처럼 올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님, 제가 바쁜데 굳이 오시라고 한 건 서연이 문제 때문이에요. 서연이 문제라니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 글쎄 서연이가 오늘 급식 시간에 반찬 투정을 하다가 식판을 엎었지 뭐예요? 덕분에 다른 애들 옷에 국물이 다 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급식실 바닥이 엉망이 돼서 조리원 여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서연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늘 순하고 말대꾸 한 번 안 하던 아이의 눈에 억울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투정 부린 거 아니에요. 국이 너무 뜨거워서 식판을 잡았는데 손이 데어서 저도 모르게 놓친 거예요. 어른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대꾸니? 너 지금 내가 잘했다는 거야? 실수라도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죄송하다고 빌어야지. 어디서 핑계를 대? 김 선생이 눈을 부라리며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자 서연이는 다시 자라처럼 목을 움츠러뜨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아보니 10손가락 끝이 모두 벌겋게 부어올라 물집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애 손 좀 보세요. 이렇게 되었잖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양호실부터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치료가 먼저지 야단치는 게 먼저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자 김 선생은 픽 하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할머님, 지금 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애가 칠칠맞게 굴어서 사고 친 걸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이세요? 요즘 애들 집에서 오냐오냐 하니까 학교 와서도 제멋대로라니까.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탁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튀긴 옷들이 다 비싼 브랜드 옷들인데 그거 다 물어주실 능력은 되세요? 제가 볼 땐 힘드실 것 같은데. 그녀의 시선이 제 낡은 카디건과 달아 빠진 운동화에 머물렀다 떨어졌습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입 다물라는 무언의 압박. 그깟 세탁비 물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선생님, 아이가 다쳤는데 걱정 한마디 안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참나. 할머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서연이 때문에 반 분위기 망치고 다른 애들 피해본 게 문제라니까요. 이래서 제가 부모 없는 애들은 맡기 싫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기본 예절도 모르고 눈치도 없고 툭하면 사고나 치고. 상담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거꾸로 솟구쳐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부모가 없다고 예절을 모른다니요. 그게 교육자가 할 소리입니까? 제가 주먹을 불끈 쥐고 노려보자 김 선생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팩트잖아요. 팩트. 애가 집에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할머니가 싸고 도는 것만 배웠지.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서연이가 듣고 있는 바로 앞에서 그 더러운 입술을 달싹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부모 없는 애라 그런지 가정교육이 엉망이네요. 콱광. 제 머릿속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가정교육. 엉망. 부모 없는 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시퍼런 칼날이 되어 서연이의 여린 가슴을 난도질하고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서연이는 결국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책상을 뒤집어 엎고 내가 이 학교 주인이다.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이사장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 건방진 여자의 뺨을 올려붙이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폭발하면 저는 그저 행패 부리는 무식한 할머니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영영 가정교육 못 받은 불쌍한 아이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더 완벽한 복수, 더 처절한 응징을 위해서는 지금 이 굴욕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귓가에 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할미가 잘못했다.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아이의 입을 제가 떨리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비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 내가 무식해서 우리 서연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 제 탓입니다. 저는 김 선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 기세였습니다. 김 선생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아유, 알면 됐어요. 앞으로는 집에서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그리고 세탁비 청구서 보낼 테니까 준비하시고요. 나가보세요. 교무실을 나오는 복도.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를 걷는 내내 제 발소리는 무겁게 바닥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김미주 선생에 대한 처형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엉망이라고? 복도 창문에 비친 제 얼굴, 초라한 할머니의 얼굴 뒤로 서늘한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경쟁자들을 짓밟고 일어섰던 그 독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네. 저는 서연이를 으스러져라 꽉 끌어안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손녀가 아니라 내 재단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어. 개만도 못한 인간을 선생 자리에 앉혀놨으니 내 교육이 엉망진창이었던 게지.
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2층 교무실 창문 너머로 김미주 선생이 동료들과 희희낙낙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연이에게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진 핸드폰. 화면에는 김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똑똑똑.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지쳐 잠든 숨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안방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는 더 이상 젖은 눈물 휴지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은 분노가 제 심장을 단단한 얼음장처럼 만들고 있었지요. 슬픔은 약자들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응징하는 것이니까요. 띠띠띠띠 마이너스 철커덕.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그림자처럼 들어왔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저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시하신 물건 가져왔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를 받아드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을 그 여자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해야 한다는 역겨움 때문이었지요. 불 켜지 마라. 서연이 깬다. 저는 식탁 스탠드 하나만을 켰습니다. 주황색 불빛 아래 김미주 담임의 신상 명세서와 비리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김미주 38세 연암중학교 1학년 3반 담임. 비리 의혹 1 학부모 운영회비 횡령 정황. 비리 의혹 2 특정 학생 생활기록부 조작 및 교내 대회 입상 몰아주기. 비리 의혹 3 촌지 수수 및 고가 선물 리스트 확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입에서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교단이라는 성역에 숨어 아이들을 볼모로 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니 기생충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교육청에 신고만 해도 파면감입니다. 굳이 직접 나서실 필요 없이 법무팀을 움직이시는 게. 김 비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법으로 해결하면 기껏해야 자격 정지나 먹고 말겠지. 솜방망이 처벌받고 딴 데 가서 또 학원 강사나 하면서 살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저는 서류에 첨부된 김미주의 사진, 그 가증스럽게 웃고 있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거다. 다시는 아이들 앞에 서지 못하게, 그 더러운 입으로 교육이라는 두 글자를 올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내 손녀 눈에서 피눈물 뽑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뼛속까지 새겨줄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 공문은 이미 발송했습니다. 안건은 교원 징계 및 재단 쇄신안으로 올렸습니다. 잘했다. 가봐라. 김 비서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김미주가 학부모들에게 요구한 명품 리스트, 아이들을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한 엑셀 파일 사본 그 모든 것이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장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 서연아, 오늘만 참자. 딱 오늘 하루만.
저는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다시금 그 허름한 서연이 할머니로 변신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보풀린 카디건, 그리고 손에는 꼬깃꼬깃한 흰 봉투 하나를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미주가 요구한 세탁비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주머니 속에는 고성능 초소형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학교로 향하는 길,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가벼웠습니다.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의 발걸음이었으니까요. 교무실 문을 열자 김미주 선생은 커피를 마시며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또 오셨네. 웬일이세요, 아침부터?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어제 저를 그렇게 짓밟아 놓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아, 저기, 선생님. 세탁비 가져오라고 하셔서. 저는 짐짓 주눅든 척하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 선생은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그 자리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더군요. 침을 묻혀가며 지폐를 세는 그 손가락이 어찌나 경박해 보이던지. 5만 원? 흠드라이 클리닝 비용이 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정성이 갸륵하니 이걸로 퉁쳐드릴게요. 근데 할머니, 이거 꼬깃꼬깃한 거 봐. 어디서 쌈짓돈이라도 털어오셨나 봐요? 그녀는 돈 봉투를 서랍에 툭 던져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서연이 이제 좀 잘 봐주세요. 애가 기가 죽어서 밥도 잘 못 먹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끼를 던졌습니다. 제발 인간이라면 여기서라도 멈추라고. 하지만 그녀는 기어이 그 미끼를 덥석 물더군요. 아니 할머니, 제가 뭐 서연이를 괴롭히기라도 했단 말씀이세요? 애가 적응을 못하는 걸 왜 제 탓을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수준 차이. 나는 애가 여기 와서 물 흐리는 거 다른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주제를 좀 아셔야지. 주제. 그래. 내가 말하는 그 주제 파악 내일 확실히 시켜주마.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녹음기는 이 모든 모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우 냄새. 짠내나. 라는 그녀의 혼잣말이 들려왔지만 저는 되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곧 내 유언이 될 테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저 멀리서 화려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들이었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선 여자, 학부모 회장인 최 여사. 그녀는 제 재단이 후원하는 건설사 사장의 부인이자 저를 몇 번 사석에서 뵌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차, 피할 새도 없이 그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제 낡은 옷차림을 보고 잠시 혼란스러워하더니 이내 제 얼굴을 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이 이사. 그녀가 이사장님이라고 외치며 달려오려는 찰나 저는 검지손가락을 조용히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차가운 제 눈빛에 최 여사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치 빠른 그녀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달려오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어 깊숙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인사는 황제에게 올리는 예우보다 더 깍듯했습니다. 때마침
교무실에서 김미주 선생이 나오더군요. 그녀는 복도에 서 있는 저와 그 앞에 서 있는 최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각도상 최 여사가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지 명확히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김 선생은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최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향해 숙였던 허리를 펴고 싸늘한 표정으로 김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저에게 보였던 존경심은 온데간데였고 특권층 특유의 도도함만이 남아 있었지요. 아, 김 선생님. 네, 뭐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어머, 미리 연락 주시지. 차라도 준비했을 텐데 근데 저 할머니는 왜 아직도 안 가고 얼쩡거린대요? 아는 분이세요? 김 선생이 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간 최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김 선생을 쏘아보더니 다시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눈짓으로 모른 척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신가 보네요.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감히 재단 이사장을 얼쩡거리는 할머니 취급하는 선생이라니. 그녀의 눈에는 김미주 선생이 이미 시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할머니, 빨리 안 가시고 뭐 하세요? 외부인이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니까요. 김 선생이 저에게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최 여사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최 여사가 김 선생에게 선생님, 근데 목소리가 좀 크시네요. 교육자가 품위 없이라고 핀잔을 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선생이 당황해서 쩔쩔매는 소리도 함께요. 학교 정문을 나서자 교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김 비서가 뒷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학교는 잘 둘러보셨습니까? 그래. 아주 흥미진진하더구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코가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저는 차에 타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암중학교라는 교패가 햇살 아래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 교패를 달아주기 위해 제가 흘린 피땀이 얼마인데 고작 저런 선생 하나 때문에 내 손녀가 고통받아야 한다니. 김 비서. 네, 회장님. 내일 아침 9시. 이사회 소집이다. 이사들 전원 참석하라고 해. 불참하는 놈은 내 눈밖에 날 각오하라고 전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주 선생에게도 통보할까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 여자는 내일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실로 부를 거야.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지옥으로 떨어뜨려야지. 그게 더 재미있지 않겠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묵직한 차 문이 닫히며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 운동장.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제 손녀 서연이도 있겠지요. 기죽어서 구석에 앉아있을 내 강아지.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차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이 바뀔 거야. 할미가 약속하마. 다시는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이 할미가 저 썩어 빠진 학교를 뿌리째 뽑아서라도 다시 심어줄 테니까.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 교문으로 들어설 때는 더 이상 서연이 할머니가 아닌 연암재단 이사장 한숙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차 안을 감돌았습니다. 제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속 녹음기에서는 김미주 선생의 비웃는 목소리가 여전히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일은 참으로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냥하기 딱 좋은 날씨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5만 원짜리 세탁비를 꼬깃꼬깃 내밀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짙은 감색 실크 정장. 목에는 남해의 진주 중에서도 최상품만 골라 끼었다는 흑진주 목걸이가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백발은 우아하게 올렸고 입술에는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 붉은색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바르는 핏빛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가? 학교 갈 채비를 하던 서연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아이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응. 할미가 오늘 볼 일이 좀 있어서. 서연아, 오늘 학교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해도 좋다. 재미있는 일? 그게 뭔데? 가보면 안다. 어서 가거라. 늦겠다. 서연이를 먼저 보내고 저는 현관 앞에 놓인 구두를 신었습니다. 굽 높은 하이힐.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 명쾌한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일치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골목 입구가 검은색 차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10수명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렁찬 복명복창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기웃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김 비서가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차체가 집채만 한 최고급 리무진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학교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차에 오르자 묵직한 문이 닫히며 세상과 단절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제 가난했던 과거도 서연이가 흘렸던 눈물도 김미주 선생에게 당했던 수모도 모두 저 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출발해. 제 짧은 명령에 엔진이 맹수처럼 그르렁거리며 포효했습니다. 검은 세단 행렬이 줄을 지어 도로를 점령하며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향해 진격하는 검은 표범 무리와도 같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연암중학교 교장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사회가 소집됐다니? 그것도 오늘 당장? 박 교장은 전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네. 이사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아니,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않고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교장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감 어디 갔어? 빨리 전 교직원 집합시켜. 아니야. 수업 중인 선생들 빼고 다 나오라고 해. 이사장님 오신단다. 빨리 정문 앞으로 집합해. 교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선생들이 뜨거운 커피를 쏟고 슬리퍼를 신은 채 뛰쳐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1학년 3반 교실에 있던 김미주 선생만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회 시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협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다들 조용. 오늘 급식 시간에 또 사고 치는 사람 있으면 각오해라. 특히 한서연. 너 어제처럼 또 칠칠 맞게 굴면 그땐 반성문으로 안 끝나. 알겠니?
김 선생은 맨 뒷자리에 앉은 서연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킥킥대며 서연이를 쳐다봤고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어들어가는 서연이의 목소리에 김 선생은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아, 그리고 너네 할머니한테 전해라. 세탁비 5만 원, 그거 드라이 비용도 안 되는 거 알지? 다음엔 좀 빳빳한 돈으로 가져오시라고 해. 냄새나서 원.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가에 앉은 아이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와, 대박. 야, 저거 봐. 차 엄청 좋아. 뭐야? 영화 찍나? 벤츠가 몇 대야? 김 선생은 미간을 찌푸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이 녀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안 해? 그녀가 창밖을 내다본 순간 그녀의 입도 떡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여 대가 줄지어 운동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용은 마치 대통령 행렬 같았습니다. 맨 앞 선두 차량에는 금색 엠블럼이 번쩍이고 있었지요. 어머, 누구지? 교육감님이 오셨나? 아닌데, 교육감 차보다 훨씬 좋은데? 김 선생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창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본관 건물 현관문이 열리더니 박 교장과 교감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뛰어나왔는지 박 교장의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뒹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짝짝이 신발로 달려가 맨 앞 차량 앞에 도열했습니다. 세상에 교장쌤 저러는 거 처음 봐.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차가 멈추고 조수석에서 내린 수행비서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허리를 90도로, 아니 폴더폰처럼 완전히 접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화려한 은빛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올리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선글라스 아래로 보이는 하관, 그리고 걸음걸이. 김미주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할머니인데?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어제 그 쭈그려 앉아있던 초라한 노인네와 저 귀부인을 매치시키기엔 그녀의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했으니까요. 얘들아, 자습하고 있어. 선생님, 잠시 교무실 좀 다녀올게. 김 선생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혹시나 높은 분이 오셨다면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테니까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복도는 이미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숨소리도 죽인 채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굽소리.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박 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오는 노부인. 그 뒤를 따르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 김미주 선생은 그 행렬을 보고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저래? 재단 이사장이라도 되나? 그때 노부인이 교무실 앞 바로 김미주 선생이 서 있는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 선생은 얼떨결에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노부인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김미주 선생의 심장이 덜컥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 뒤에 감춰져 있던 그 눈. 어제 자신을 향해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슬 퍼런 도끼와 40년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거목의 위엄이 서린 눈빛. 하지만 분명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세탁비 5만 원을 꼬깃꼬깃 내밀던, 냄새난다며
쫓아냈던 바로 그 할머니. 김 선생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교장이 옆에서 쩔쩔매며 소개를 하더군요. 김 선생님, 뭐해? 인사 안 드리고.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셔. 한숙자 회장님. 이 이사장님? 김 선생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몰래 카메라 같은 건가?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어제 그 냄새나던 할망구가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재단 이사장이라고? 한숙자 이사장은, 아니 저는 굳어버린 김 선생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어제 그녀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경멸과 조소를 가득 담아서. 그리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직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어제 그녀가 내 손녀 앞에서 내뱉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자네가 말한 그 가정교육 말이야. 제 목소리에 김 선생이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다시 시켜야겠구먼. 아주 기초부터 말이야. 저는 그녀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이. 그 손길에 김 선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털썩하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왜 그러나? 세탁비 5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나? 더 챙겨줄까? 교무실 안의 모든 교사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교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고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을 지나쳐 교무실 한가운데에 있는 제자리, 아니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벅. 이제 이 학교의 공기는 바뀔 것입니다. 돈 냄새가 아닌 진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그 대청소를 위한 첫 번째 쓰레기가 방금 제 발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연암 장학재단 긴급 이사회를 개회합니다. 김 비서의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박 교장을 비롯한 학교 간부들, 그리고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이사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피고인석과도 같은 자리에 김미주 선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는 의자에 녹아내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려 테이블 밑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건은 교원 김미주의 비리 혐의 및 징계의 건입니다. 김 비서가 안건을 낭독하자 김미주가 발작하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비리라니요. 저는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었지요. 열심히 일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한번 볼까? 제가 눈짓을 보내자 김 비서가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김미주의 비리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김 사장의 진 부 300만 원 상품권 수수, 최 여사온 영회장 명품 백수수, 박 원장 학원장 학생 알선 리베이트 500만 원. 스크린에 자신의 이름이 뜨자 김미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니, 저게 다 뭐야?
선생이 촌지를 받아? 세상에, 학원이랑 뒷거래까지 했어? 이사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김미주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조작입니다. 누가 절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에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는지. 그녀는 다급하게 박 교장을 쳐다봤습니다. 평소 그녀의 뒤를 봐주던 든든한 뒷배였으니까요. 하지만 박 교장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 선생 자중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발뺌이야? 자네 정말 실망이군. 네. 교장 선생님? 김미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박 교장은 제 눈치를 보느라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김미주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새끼들이 가장 먼저 탈출한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가 보군. 그럼 이건 어떤가?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뒤에 김미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 없는 애라 그런지 가정교육이 엉망이네요. 이래서 제가 부모 없는 애들은 맡기 싫다는 거예요. 돈이 곧 부모 노릇하는 세상이에요. 돈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애가 학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김미주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끄세요. 끄라고요.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꼬깃꼬깃한 5만 원을 건넬 때 그녀가 비웃던 소리, 냄새난다며 조롱하던 소리까지 모조리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게 선생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가정교육이 엉망이라니 저런 천박한. 저는 녹음기를 끄고 싸늘한 눈으로 김미주를 쏘아보았습니다. 자네가 말한 가정교육이 이런 건가? 돈 없는 아이를 짓밟고 부모 없는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 그게 자네가 배운 교육학개론인가? 이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훈육 차원에서. 훈육이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의자 뒤로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내 손녀 서연이. 자네가 부모 없는 애라고 무시했던 그 아이가 매일 밤 내 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나? 자네가 냄새난다고 쫓아낸 그 자리가 그 아이에게는 지옥이었어. 자네는 선생이 아니라 영혼 살인자야. 소손녀요? 김미주는 그제야 사태의 전모를 파악한 듯 했습니다. 서연이 할머니가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피로 이어진 관계였다는 것을요. 그녀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김미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요만큼의 자비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서연이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였으니까요. 용서는 사람이 하는 거야. 짐승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지.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김비서 조치해. 네, 회장님. 김비서가 서류 한 장을 김미주 앞에 던졌습니다. 파면 통지서였습니다. 김미주 씨, 본 재단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일부로 파면 조치합니다. 또한 촌지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교원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파면이요? 안 돼요.
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퇴직금은요? 연금은요? 김미주는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끝까지 돈 타령이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더군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믿고 있던 교육청 장학사, 그 아는 오빠 말이야. 오늘 아침에 발령 대기 조치 받았네. 자네랑 주고받은 청탁 문자가 다 교육감실로 넘어갔거든. 김미주의 눈동자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 뭐해? 이 여자 당장 끌어내. 박 교장이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김미주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녀의 하이힐 한 짝이 벗겨져 뒹굴었습니다. 명품이라며 자랑하던 그 구두가 주인과 함께 처참하게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으앙.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비명이 마치 단말마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후의 개운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겁에 질린 이사들과 교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학교는 다시 시작합니다. 돈으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선생, 뒷돈 챙기는 선생, 내 눈에 띄면 그날로 끝입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렁찬 대답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있을 내 손녀 서연이. 이제 그 아이를 괴롭히던 먹구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 학부모 회장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몰라 뵙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김미주와 한통속이었던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학부모였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최 회장, 자네도 자식 키우는 어미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내 손녀가 겪은 일을 자네 딸 예진이가 겪었다면 자네 심정이 어땠겠나? 최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계급장이 되어서는 안 되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야. 앞으로 우리 학교 운영에 투명하게 운영해주게. 네, 지켜보겠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일말의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학교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와글와글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를 발견한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화려한 옷을 입은 저를 보고 서연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아닌 할미의 따뜻한 살 냄새가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서연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다. 제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우리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인 날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김미주 선생이 떠난 교무실에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는 인상 좋은 남자 선생님이었지요. 그분은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나 부모의 직업 따위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최 여사를 비롯한 운영위원회 엄마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명품 가방을 들고 학교를 들락거리지 않습니다. 대신 급식 봉사나 도서관 사서 봉사를 하며 진짜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요. 제가 보여주기식 봉사는 필요 없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라고 엄포를 놓은 탓도 있겠지만 그녀들도 느낀 바가 있었겠지요. 어느 맑은 오후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체육 시간인지 아이들이 와르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속에 우리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구석 나무 그늘에 혼자 웅크리고 있었을 아이가 지금은 친구들과 어울려 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쪽으로 던져. 친구의 부름에 서연이가 활짝 웃으며 공을 던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3층 이사장실 창문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아이의 얼굴. 그 모습이 어찌나 눈부신지 저는 저도 모르게 창문에 손을 대고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저거면 됐다. 저 웃음 하나 지키려고 할미가 그 난리를 쳤던 게지.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려한 이사장 정장을 벗고 늘 입던 헐렁한 몸빼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주방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울립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 아이의 목소리가 이렇게 힘찼던가요? 축 처진 어깨로 기어들어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폼이 제법 씩씩합니다. 할머니, 나 오늘 피구 시합에서 우리 반 우승시켰어. 내가 마지막에 공 잡아서 이겼다? 서연이는 가방도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달려와 조잘거렸습니다. 어구, 그랬어? 우리 강아지 장하네. 다치지는 않았고? 응, 멀쩡해. 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이거 할머니 갖다 드리래. 서연이가 내민 것은 꼬깃꼬깃한 봉투가 아니라 예쁜 손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연 할머님께. 서연이가 요즘 부쩍 밝아져서 보기 좋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도 친구들을 리드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더군요.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올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문장을 읽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가정교육이 엉망이라는 소리를 듣고 피눈물을 흘렸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인가 봅니다. 돈으로 바른 교육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은 교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편지에 뭐 슬픈 얘기 있어?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앞치마로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찌개 연기 때문에 그래. 맵네, 매워. 에이, 할머니도 참. 된장찌개가 뭐가 매워? 서연이는 킥킥대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의 손길이 제법 맵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저는 안방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영정사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액자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참았던 그리움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가 보고 있니? 허공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 딸 서연이 이제 아무도 무시 못해. 이 애미가 다 정리했다. 너희들 목까지 내가 악착같이 지킬 거야. 눈물이 액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40년 전 비린내 나는 손으로 너를 키울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는데 늙으니 눈물만 많아져서 주책입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나만 이렇게 오래 살아서 정말 미안하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평생 죄인이라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이사장이 되어 떵떵거려도 자식 잃은 구멍난 가슴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무너지면 서연이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다시 눈물을 닦습니다. 저 아이가 시집가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볼 때까지 저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게 남겨진 할미의 몫이자 먼저 간 너희들에 대한 속죄니까요. 할머니, 언제 깼는지 서연이가 문가에 서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액자를 제자리에 놓고 이불을 펴는 척했습니다. 깼어? 목마르니? 아니 할머니 우는 소리 들려서. 서연이가 다가와 제 뒤에서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등 뒤로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그래. 아이는 다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나도 보고 싶어. 그래도 난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아. 할머니가 내 엄마고 아빠고 할머니잖아. 나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말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이사장 명함도 수백억 재산도 다 필요 없다.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다는 이 말 한마디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저는 몸을 돌려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서 우리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들 내외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고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낡은 장롱에서 나는 나무 냄새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의 살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 냄새보다 훨씬 귀하고 향수 냄새보다 훨씬 향기로운 진짜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밥을 짓고 서연이를 깨우고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자랑스러운 서연이 할머니니까요. 자, 이제 자자. 내일도 학교 가야지. 응, 할머니. 잘 자.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도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비린내도 멸시도 없는 꽃밭에서 우리 네 식구가 손을 잡고 소풍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